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신체와 마음,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볼까요?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아침 스트레칭과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기.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후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하루를 여는 기분이 훨씬 상쾌해질 겁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으니 매일 실천해 보세요. 공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여유 찾기. 근처 공원은 돈이 들지 않고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에서의 작은 시간은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운동과 명상.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간단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참고하거나 매트 하나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운동 후에는 5분만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루를 계획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운동과 명상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2.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기. 도서관에서 무료로 지식을 쌓는 즐거움. 도서관은 돈을 쓰지 않고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책들 속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은 집중력을 높이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연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기쁨은 나이를 있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무료 학습.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의 지식을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MOOC 플랫폼의 코세라, edX를 활용해 원하는 주제를 배워보세요. 외국어, 요리, DIY 등 다양한 무료 강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배움의 시간을 정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얻는 활력.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비용이 들지 않는 활동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시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만의 성취감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활동들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3.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방법.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역 모임을 찾아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취미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됩니다. 이런 모임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는 돈이 들지 않고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거나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는 작은 행동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웃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따뜻한 관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새로운 만남. 봉사활동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람과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복지센터나 자선단체에서 간단한 도움을 제공하면 스스로에게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배달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눔의 기쁨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4. 집에서 즐기는 소소한 행복. 오래된 물건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DIY. 오래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DIY 활동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병을 화병으로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을 활용해 주방용 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해줍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하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집안을 꾸미거나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DIY는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며 추억 만들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간단한 보드게임을 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자녀나 손자와 함께 오래된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들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교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선물합니다. 음악, 책, 영화 등 무료 콘텐츠 즐기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여해 읽어보세요. 또한 무료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새로운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비용 없이도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일상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 이런 콘텐츠는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5. 하루를 기록하며 감사하기.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기.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기를 통해 고민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힘을 줍니다. 감사한 일을 적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 갖기.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순간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산책 중 마주친 맑은 하늘,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등 소소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기.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집니다. 목표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을 정리하거나 30분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쉬운 일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의 성취감은 자신감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습관은 삶의 구조를 부여하며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도 하루를 풍요롭고 보람차게 보낼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에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 건강한 습관, 배움의 기쁨, 여행, 사회활동. 이 모든 것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 건강, 새로운 일, 취미, 여행, 긍정적인 태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느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80대 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겠다는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활력이 더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면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가드닝 등 다양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노후의 배움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노년기에 도전하기 좋은 배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라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할 때도 유용하고 두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술 익히기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영상 통화,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하는 취미 배우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DIY,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거나 블로그나 책을 써보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이제 운동해도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운동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추천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관절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아쿠아로빅은 관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폐활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충분히 쉬게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의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술 섭취는 줄이고 녹차나 허브차 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에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의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미를 살려 공예품이나 수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활도 더욱 즐거워집니다. 돈을 떠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에도 취미를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자수, 목공 같은 수제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손쉽게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제 쿠키, 전통차, 장류 같은 건강한 먹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꽃꽂이, 원예, 가드닝 같은 취미도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작은 식물을 기르고 분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 같은 예술 활동도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직접 만든 그림을 엽서나 액자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 있는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강의를 진행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에서 교육봉사, 상담봉사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장애인 지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한 봉사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나 번역 봉사, 온라인 멘토링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멘토링 활동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추천됩니다. 책 읽기 봉사, 어린이 돌봄 봉사 등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도 취미를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는 감성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정서적인 안정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요리나 베이킹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취미입니다. 가드닝이나 식물 기르기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데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취미로 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것이 취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손을 움직이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미술 활동은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예나 캘리그래피는 집중력을 키우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공예 활동은 성취감을 주고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공, 도자기, 가죽 공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이 가능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는 손을 사용하는 섬세한 작업으로 두뇌 활동에도 좋습니다. 요리는 직접 만든 음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이나 전통 음식을 배우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창작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수익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해 자신의 창작 활동을 공유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요리 강좌에 나가면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이나 산책 동아리에 가입하면 건강도 챙기고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하는 취미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질수록 정서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젊을 때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과 경험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여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여행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삶에 대한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며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떠나보세요.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볼 만한 명소나 공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의 장점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역사적인 유적지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여행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떠나면 창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여행도 추천됩니다. 해외여행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꼭 먼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은 비행시간이 짧고 여행하기 편한 곳이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이동의 불편함 없이 다양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체 여행을 선택하면 이동과 일정이 편리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꼭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미리 숙소와 교통편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정하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짐을 준비하면 이동이 편리하고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할 때는 작은 노트나 카메라를 가져가서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기회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여행 보험을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나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배우고 적응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삶을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몸도 지치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삶이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즐거운 일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즐기면 7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가령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면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실천하는 것도 멋진 도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도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배움, 건강한 습관, 여행, 취미, 경제활동, 봉사활동까지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멋진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도전하는 70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노년기에 가장 해로운 습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를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보다도 더 위험한 생활 습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들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면서도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들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려면 이 습관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술과 담배보다도 더 나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인생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속 장기들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운동 부족은 이를 악화시킵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도 점점 더 뻣뻣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당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만 머무는 습관이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도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운동 부족은 결국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낙상을 당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찌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근육 감소가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간단한 스쿼트나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여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심장 건강이 향상됩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해져 당뇨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가 높아져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져 움직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도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도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집안에서라도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혹은 새벽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해 피로가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면서 생활의 질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숙면을 위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뇌에 쌓인 노폐물은 깊은 잠을 잘 때 청소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감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다음 날 머리가 맑고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루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이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빛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기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노력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뇌가 깨어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독서를 하면 편안한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숙면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밤새 뒤척이게 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거나 공복 상태가 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부담을 받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 젓갈,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 음식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당이 높은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신체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된 단 음식보다는 과일이나 천연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입에는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고 자연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노년기에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이나 입맛이 줄어드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을 자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생선, 두부, 계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부족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고 장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년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정 영양소를 더욱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합니다. 먼저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멸치, 우유, 치즈 같은 음식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구마, 현미, 견과류,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견과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좋습니다.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잘 씹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운동량도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취미 활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지켜줍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외로움이 지속되면 만성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뇌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가벼운 운동 모임이나 산책 모임에 나가면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나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상대방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은퇴 후의 생활 변화,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등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혼자 있는 시간의 증가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향상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몸의 여러 기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을 유발해 숙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체중 증가나 식욕 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신체의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찾기 쉬워집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기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고민을 나누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프지 않다고 해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면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되므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한 자산이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한 증상은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위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뇌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배뇨 습관이 변하거나 소변색이 달라지면 신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반복되면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병도 빠르게 치료해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늦으면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검사는 필수입니다.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과 위암 검진은 50대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남성은 전립선암 검사를,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흡연 경험이 있다면 폐암 검진도 고려해야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내장, 녹내장 검사를 받아야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잇몸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치매 검진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병 예방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 습관이 있나요? 술과 담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건강검진 소홀. 이 6가지는 노년기에 건강을 망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반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